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멜로디 비에티 저 김혜선 역. 내 인생의 회복선언. 이 책은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삶이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걱정과 집착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인 공동의존자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동의존의 회복 열쇠는 상대방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 있다.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자기를 벗어나 행복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옮긴 이의 말. 나는 공동의존자였다. 외관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나는 공동의존자였다. 나는 왜 공동의존자였다고 고백하는 걸까? 나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고 술이나 마약에 빠진 적도 없으며 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들을 만한 일도 없었다. 남들 사는 것처럼 사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런 대로 봐줄 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가 어릴 적 꿈꾸었던 목표가 현실화되어 갈 무렵 겉모습과는 달리 내 삶은 짙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늪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엔진이 멈춰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면 할수록 나의 내면은 슬픔, 분노, 죄책감, 그리고 절망으로 뒤범벅 되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의 상태를 감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나는 미칠 것 같이 괴로웠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침체와 싸우고 버티기를 계속하다가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바닥에 이르렀다. 나는 그때 그 바닥에서 한 가지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내 삶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었다. 아주 익숙하고도 쉬운 말이었는데 나는 그제서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들이 공동의존에서 비롯되었음을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저자가
공동 의존자였던 나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오늘도 되새기며 변화의 방법을 익히고 있다. 이 책은 주변 사람의 알코올 중독이나 강박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걱정과 집착으로 채워가는 이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책이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속단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평온하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과 책임질 수 있는 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도 공동 의존자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이다. 삶의 환경은 다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변화하고 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번역하였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번역하는 내내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고 이 책을 통해 울고 웃었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자 했다. 이 책이 대충 한번 읽고 책장에 꽂히는 책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5월 김혜선 2011년 25주년 기념사. 이 책을 쓴 후로 나는 정상에 서보기도 했고 아들의 죽음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으며 이 터널 끝에 불빛에 다다라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에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이 책의 세월만큼 나 또한 그 시간들을 경험했다. 내가 지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이 책은 여전히 전하고 있다. 나는 이제 아니요 라고 말할 때와 예 라고 말할 때를 안다.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진다. 희생자, 그런 비련의 여주인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나를 진짜 희생자로 만드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더 이상 희생자로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주요 원칙들인
경계선, 내려놓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낀 후 용서하기, 자기 표현, 타인을 사랑하며 나 자신도 사랑하는 자세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되는 데는 몇 가지 단계들을 거쳐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자신을 다루는 일에 점점 더 지쳐갔다. 많은 사람들은 약물 치료로 우울과 걱정을 다루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편한 상황을 약물 치료라는 수단을 선택해서 편리하게 감추었다. 심지어는 휴대폰으로도 집착 뒤에 숨어있는 고통을 감춘다. 사람들은 집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불편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전화기와 집착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어느 때나 자신의 집착을 실행에 옮긴다. 우리는 치료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고쳐보려고 했으며 그럴듯한 말들을 모두 동원해 자신의 불안정을 감추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 단계들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찍이 주장했던 것처럼 공동의존은 절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공동의존은 돌고 돈다. 알코올 중독부터 치매에 이르는 가족 질병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통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동시에 공동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은 여전히 필요하며 그 역할이 더 기대된다. 희망을 버리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공동의존이라 불리는 방어적 행동에 젖어드는데 2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걸렸다. 공동의존의 행동들을 내려놓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공동의존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자로 왜 내가 선택되었는지 나는 아직 신의 의도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일에 고마움을 느낀다.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뿐이다. 사랑과 고마움의 마음을 담아 멜로디 비에티